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자,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공식을 배우고 암기를 하다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중학교 3학년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할 공식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7가지 이외에도 더 많지만 어, 중3까지 정도 수준에서 이 7가지는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밑변과 높이를 알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한 변을 알고 있는 정삼각형의 높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2분의 루트 3a라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특수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2단원까지 공부하지 않은 중2 학생들은 이거를 좀 패스했다가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겠고 루트를 공부하셨다면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밑변이 a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그 a 값을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4분의 루트 3이다. 세 번째,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예요. 두 변과 사이각을 알려면 두 변 하나를 A 또 다른 변을 B라고 놓고요.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이때 넓이는 사인 값을 이용하죠. 삼각 함수가 아니라 삼각 B네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과 사이각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이것도 3-2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이 조금 문제인데 4번은 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3 과정에 있는 원주각 개념도 들어가서 사실은 수상까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번 개념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외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공식만 암기하고 계세요. 외심이죠. 이게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는 외저번의 반지름이죠. 그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세 변의 길이를 각각 알고 있어야 돼요. ABC를 알고 있을 때 ABC의 곱으로 여러분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4얼분의 ABC 4얼분의 ABC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5번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건데 이거는 중2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내저번이 있고 내심이 있고 각 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겠죠. 이때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빨리 나왔네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ABC라고 할 때 밑에 있는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색깔을 좀 달리 칠해보면 이 납작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A 곱하기 높이 얼 나누기 2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도 밑변 B 곱하기 높이 얼 나누기 2. 이쪽도 밑변 C 곱하기 높이 얼 나누기 2이기 때문에 높이 얼 나누기 2까지는 모두가 곱해지는 거라서 2분의 얼은 그냥 한 번에 곱하고 괄호 열고 세 변을 한꺼번에 덧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얼 곱하기 세 변의 합이다.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좌표를 이용해서 사선 정리라는 걸 가지고 구하는 방법인데요. 세 꼭지점에 좌표만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세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점끼리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사선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3,5, 1,2, 5,3을 이렇게 세로로 x좌표 위쪽 아래쪽에 y좌표를 써서 나타내시고 주의하실 것은 맨 앞에 3,5를 썼으면 맨 마지막에 다시 3,5를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3, 2, 6, 1, 3은 3, 5, 5, 25 각각을 곱한 다음에 합을 구하시고요. 다시 사선을 반대편으로 구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각각을 곱해서 빼주시면 돼요. 먼저 번 사선의 합에서 다음 쪽 사선의 합을 빼되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주시면 넓이 S는 5 이렇게 답이 나와요.
S1, Y2, Y1, S2, Y2, S3, Y3 이런 식으로 놓으면 너무 복잡해 보여서 바로 그냥 숫자로 이렇게 써봤어요. 이것도 몇 번 연습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선의 합 빼기 사선의 합에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 일곱 번째는 이제 상위권 수학을 하신 분들이 주로 대부분 알고 계시는 헤론의 공식이에요. 헤론의 공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이죠. 자, 한 변의 길이를 A, 그 다음 B, 그 다음 C로 놓고요. 요거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구해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세 변의 길이를 합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을 스몰 s라고 해서 이 스몰 s를 가지고 공식을 쓰는 거니까 스몰 s는 바로 먼저 구해 놓으시면 좋아요. 세 변의 길이를 합해서 2로 나눈다.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 s 곱하기 s에서 각각의 세 변의 길이를 뺀 값을 곱하면 돼요. 이것을 루트를 씌우면 바로 이것이 넓이가 되는 건데 뭐 ABC의 스몰 s까지 나오니까 이것도 좀 복잡해 보여서 다시 제가 숫자를 입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변의 길이가 563이라고 한다면 563을 다 더하면 14죠. 14를 2로 나누면 7이죠. 그 7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스몰 s가 돼요. 그래서 7 곱하기 그 다음에 7에서 5 빼고 7에서 6 빼고 7에서 3 뺀 값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 2, 1, 4가 돼요. 이걸 다 곱하고 7을 곱해서 루트 씌우면 바로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넣어서 하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헤론의 공식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밑변과 높이를 알 때,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번째,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네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을 알 때, 다섯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을 알 때, 여섯 번째,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 일곱 번째,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마지막 7번 헤론의 공식에 의해서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된다면 여기 정삼각형의 한 변을 아는 것 이것도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고요. 세 변을 알 때, 세 변을 알 때,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는 모두 세 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4번, 5번, 6번은 사실은 합쳐서 그냥 7번 하나로도 모두 풀 수가 있어요. 2번, 4번, 5번, 6번을 몰라도 헤론의 공식 하나로 풀 수 있기도 해요. 물론 반지름을 구할 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식을 외워두면 당연히 좋지만 정 모를 경우에는 헤론의 공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씩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밑변과 높이를 알 때 넓이는 어떻게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 다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공식은 4분의 루트 3a제곱.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삼각비 쓴다고 했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할 때 세변을 곱한다고 했었죠. 4r분의 abc. 내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을 할 때 세변을 더한다고 했었죠. 2분의 r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꼭지점의 좌표만 알고 있을 때 사선 정리라고 했었죠. 2분의 1 괄호 열고 사선의 합 빼기 사선의 합.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먼저 스몰 s를 구한다고 했죠. 세 변의 합을 구해서 2로 나눈 스몰 s를 가지고 루트 s 그 다음에 s에서 각 변을 뺀 값의 곱 이렇게 해서 헤론 공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4주 정도 남았어요. 기말고사가 있는데 아마 중간고사 안 본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범위가 넓어졌을 거예요. 그쵸?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건강에 유의해서 시험날 잘 시험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틈틈이 또 동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동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어요.